네, 안녕하세요. 키윈도입니다. 오늘 스위프트 UI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되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네요. 그래서 되게 너무 많이 떨려요. 네, 눈 마주치면 무섭게 바라보지 마시고, 아, 잘하는구나, 이렇게 웃어주세요. 어, 네, 우리 시간이 막 많지 않으니까 한번 시작해 볼게요. 뭐 어떤 분들은 궁금하셨을 거예요. 왜 빨간맛 스위프트 UI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네, 지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요런 사실 요런 의미예요. 요런 뜻인데 이걸 아는 분들은 이제 아재라는 뜻이고, 모르는 분들은 아직 어린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빨간 약을 드시겠습니까? 파란 약을 드시겠습니까? 네, 아마도 빨간 약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한번 같이 빨간 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위프트 UI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 제가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너무 생각이 하루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스위프트 UI가 한번 이제 우리가 좀 깊게 해보려면은 해야 될 분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1시간 안에 내가 하려고 하면은 랩을 해도 모자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좋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인터넷에 보면 이제 아무래도 스위프트 UI에 대한 예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따라해보기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이런 문법적인 요소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설명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이 스위프트 UI를 제대로 시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좀 어떤 것들을 알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지만은 한번 오늘은 요 정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UI가 과연 뜨겁디 뜨거운 그 2019년 WWDC를 달군 그 스위프트 UI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조금 간략한 따라 해보기 정도로 맞춰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스위프트 UI에 대해서 조금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이 캐치프레이즈는 Better Apps, Less Code예요. 그래서 더 적은 코드로 더 좋은 앱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크로스 플랫폼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UIKit, AppKit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어 있던 환경에서 스위프트 UI 하나만으로 요것들을 다 구성을 할 수 있게 이제 애플이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보면은 무려 4년 전에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처음 나왔을 때쯤에 시작했다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무려 4년이나 걸려서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선물인지 아니면은 빨간 약인지는 우리가 겪어봐야 알겠죠. 어, 자, 그래서 아까 이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위프트 UI는 하나의 코드, 지금 이 애플에서 준 예제 화면은 하나의 코드로 이렇게 상황에 맞는 화면들을 표현을 해줄 거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뭐 테이블 뷰라고 했으면 NS 테이블 이런 걸 썼을 테고, UI 테이블 뷰 뭐 따로 썼을 거고, 스플릿 뷰 따로 썼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클래스들을 우리가 다 환경마다 다르게 썼어야 되는데, 스위프트 UI는 이것을 문맥에 맞게 해석해서 렌더해 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테이블을, 그러니까 리스트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디테일을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은 iOS에서는 테이블을 먼저 보여주고 거기에 디테일은 푸시해서 보여주게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서는 스플릿 뷰로 알아서 디테일을 오른쪽에 표현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스스로 알아서 문맥에 따라서 처리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건 조금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의 UI 그 소스만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떤 플랫폼에 가져다가 다 쓸 수 있다가 이제 스위프트 UI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UI에 대해서 이제 그냥 흘러가다 들었던 분들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스위프트 UI는 MVVM 패턴으로 구현이 된 건가요? 그럼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건데, 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보면은 스위프트 UI 자체가 MVVM 그 패턴으로 구현이 됐다라기보다는 이제 스위프트 UI를 통해서 우리가 MVVM에 가깝게, 그리고 MVVM으로 우리가 요 그 뷰와 나머지 요소들을 뭐라 그러지? 디자인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MVVM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거지로 막 다르게 쓰게 되면 이것도 그냥 MVC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고 RX 스위프트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저한테 RX 스위프트를 할 줄 아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닌가요? 저도 사실 RX 스위프트 잘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요 콤바인과 스위프트 UI가 합쳐진 그런 이제 결과물의 형태 정도로 그 딱 중간 다리 정도의 느낌으로 RX 스위프트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의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스위프트 UI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UI 킷을 랩핑한 것이 아니고 아예 새로 렌더하는, 그러니까 아예 컴포넌트가 달라지는 그런 그 내부도 있기 때문에 UI 킷을 감쌌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RX 스위프트는 이제 그것을 감싸져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 차이가 어마무지하게 날 겁니다. 이제 스위프트 UI의 속도가 진짜 엄청 빨라요. 우리 오토레이어 사용해서 화면 구현하는 것이나 UI 킷을 사용한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런 질문, 이제 그럼 이제 스위프트 UI만 써야 돼? 이제 UI 킷 없어지는 거야? 라는 질문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 3년간은 그럴 일이 전혀 없겠죠. 한 3년간은 그럴 일이 전혀 없겠지만은 3년 뒤에는 모르겠네요.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센세이션이었어요. 이 스위프트 UI는 너무 이제 뭐 센세이션이라고 하기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애플 자체가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를 내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줬다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5년 전에 이제 스위프트를 처음 접했던 분들은 이게 오브젝티브 C를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어라는 질문을 하셨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뭐 오브젝티브 C는 거의 디프리케이티드 된 느낌으로 이제 우리의 기억의 안중에서 사라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UI 킷이 당장 사라진다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3년 뒤에 5년 뒤에라도 사라질까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애플이 요번에 WWDC에서도 UI 킷에 대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UI 킷에 뭐 새로운 뭐 세션들 이런 것들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이 사라질 것이다, 아니면은 빨리 스위프트 UI를 빨리 배워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딱 우리가 오브젝티브 C에서 스위프트로 넘어오던 과도기 정도의 느낌이랄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또 조금 추가 질문 있는 분 있으신가요? 의문 있는 점? 3, 2, 1. 네, 이따가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UI 킷이랑 스위프트 UI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요게 서로 지금 그러면 우리가 UI 킷을 쓰고 있는 중에 스위프트 UI를 바로 도입 가능하느냐, 뭐 아니면은 이게 서로 뭐라 그러지? 한국말이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서로 같이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같이 쓸 수 있고 UI 뷰나 UI 뷰 컨트롤러에 스위프트 UI의 뷰를 가져와서 붙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스위프트 UI에다가 UI 뷰 컨트롤러나 UI 뷰를 가져와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뭘까요? 어차피 그거를 혼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스위프트 UI를 쓰려면 iOS 13 이상의 버전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은 차라리 스위프트 UI로 다 만들어라.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닌가? 근데 어차피 한 2, 3년 뒤에는 레거시 코드 때문에 그렇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오브젝티브 C랑 스위프트를 같이 쓰는 것처럼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신 딜리게이트라는 녀석이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마주를 하게 됐어요. 앱 딜리게이트 있는 것처럼 신 딜리게이트라는 게 하나 이제 스위프트 UI를 쓰면은 생성이 되는데 거기에 코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그 윈도우 키 윈도우에다가 루트 뷰 컨트롤러 박아 가지고 써줬는데 그때는 UI 뷰 컨트롤러를 가져다 써줬는데 지금은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UI 호스팅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위프트 UI를 UI 뷰 컨트롤러로 가져오는 그 UI 킷에 있는 UI 킷의 화면으로 표현해주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스위프트 UI 자체가 딱 정말 아예 애초에 처음 화면부터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아직은 그래도 UI 킷에 살짝은 얹혀서 들어간다라는 느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씬 딜리게이트에서 그렇게 우리 컨텐츠 뷰라는 게 이 UI 킷에서 처음 우리 템플릿으로 만들면 뷰 컨트롤 점 스위프트 만들어졌던 것처럼 스위프트 UI에서 처음 프로젝트 만들면 컨텐츠 뷰라는 게 이제 루트 뷰로 이제 나와요. 그거가 이제 처음에 루트 뷰로 만들어져서 윈도우에 꽂히는 것이 이렇게 씬 딜리게이트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그 애플의 모든 플랫폼에 연결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별도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프리픽스가 전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UI킷은 전부 클래스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였고 오브젝티브-C 기반이었기 때문에 프리픽스가 필요했었고 그런데 지금 스위프트 UI에는 전부 다 구조체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뷰 요소들이 전부 거의 다 구조체고 앞에 프리픽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 같은 경우도 그 맥에서 표현을 하려면은 프리픽스가 달랐고 클래스 자체가 달랐는데 iOS에서는 UI 킷에서 UI라는 프리픽스를 달고 있다가 전부 떨어진 거고 NS 뷰 뭐 아니면 NS 테이블 뷰 이런 것도 전부 이제 NS 프리픽스가 없이 스위프트 UI에 있는 이 친구들로 전부 대체를 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약간 조금 달라졌는데요. 레이블은 텍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버튼은 그대로 버튼이지만은 이제 스택 뷰도 호리진탈 스택, 버티컬 스택 해서 H 스택, V 스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달라진 점은 뭐냐면 뒤에 계신 분들 좀 안 보일 텐데 그 완전히 UI 킷에 있던 컴포넌트들이 전부 스위프트 UI로 구현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비근한 예로 들면 컬렉션 뷰 같은 건 없어요 여기에. 근데 뭐 스위프트 UI로 컬렉션 뷰의 동작보다 훨씬 빠르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노가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테이블 뷰는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구현이 되어 있지만은 컬렉션 뷰는 지금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 컬렉션 뷰에 대응하는 것이 나올지 어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직은 스위프트 UI가 완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에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애플이 컬렉션 뷰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안 내놓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스위프트 UI가 무엇인지 그 UI 킷이랑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그 다음에 스위프트 UI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스위프트 UI는 그 선언형 UI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디클레라티브, 제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게 어디선가는 맞는 발음이겠죠? 네, 이 스위프트 UI의 그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뷰는 그 상태 함수가 아니라 이벤트의 연속이 아니라 상태의 함수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애플이. 제가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UI킷에서는 그 선언형 UI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스위프트 UI에서는 선언형 UI로 이것들을 동작하게 되는데, 자, UI킷은 임퍼레이티브 UI, 네, 명령형 UI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명령형 UI랑 선언형 UI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비교 설명을 해보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UI킷은 MVC 기반이었다라는 것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 MVC도 애플은 MVC라고 주장을 하지만 약간 기형적인 MVC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뷰 컨트롤러가 완전히 뚱뚱해져 버리는 이런 기형적인 MVC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뷰 컨트롤러의 코드가 뭐 매스 뷰 컨트롤러가 된다고 하더라도 동작만 잘하고 버그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이것들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뷰에서는 뷰 컨트롤러에게 이벤트를 전달하고 그 이벤트를 받아서 뷰 컨트롤러가 뭔가를 처리하고 다시 뷰에게 뷰의 상태를 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뷰의 모습을 변화시킨다거나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령형 UI에서는 이게 얘가 어떤 것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얘는 이 상태에선 이런 모양, 얘는 이 명령이 실행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된다. 얘가 명령이 이렇게 실행된 이후에는 이렇게 처리되어야 된다가 중심인 사고의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뷰가 이벤트를 전달함에 있어서 뷰 컨트롤러에게 뭔가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던가 꼬인다던가 아니면 어떤 상태가 뒤죽박죽이 된다던가 하면은 이 뷰는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거나 뷰 컨트롤러가 세팅해 준 것과는 조금 별개의 다른 형태로 막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UI 버그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뷰 컨트롤러가 모델에서 뭐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 경우에도 어싱크 하면서 이게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또 뷰에게 옮겨진 타이밍이 엇갈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위프트 UI에서는 네, 선언형 UI, 네, 죄송합니다. 네, 선언형 UI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선언형이라는 것은 명령형과 굉장히 다른 점은 어떤 것이냐면, 너는 그냥 이것을 표현하면 된다를만 UI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UI 요소들에게, 뷰에게 너는 그냥 이것을 표현하면 돼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 상태는 어떻고 너의 지금 상태는 어때야 되고 이런 걸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태인지는 내가 판단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그때 요거를 표현하기만 하면 돼를 계속 전달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선언형 UI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의 모양과는 좀 다르게 제가 뷰랑 요 뷰 모델 사이에 요 양쪽의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요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델과 뷰 모델 사이에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스위프트 UI는 MVVM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MVVM을 구현하기 정말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 용이한 기술로 구현이 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쨌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MVVM을 사용하게 될 거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걸 예로 들었어요. 이 뷰 모델이란 친구랑 뷰라는 친구는 그냥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냥 하나의 파이프. 그러니까 뭐냐면 발음이 또 안 좋네. 파이프. 자, 아까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물이 하나의 파이프가 아니고 두 개의 파이프에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라고 했다면, 이 상태에서는 하나의 파이프로만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한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엇갈리거나 뭐 타이밍이 어긋난다거나 이럴 가능성을 거의 배제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바인딩으로서 요 뷰와 뷰 모델 사이에 그 상태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여튼
뷰 모델과 뷰를 바인딩 시켰다는 것은 그냥 이게 거의 싱크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뷰에서 표현해줘야 될 데이터를 뷰 모델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뷰 모델과 뷰는 그냥 하나의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물은 서로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저수지끼리 이렇게 해놓으면 싱크가 되는 느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유가 좀 그렇다. 네. 어쨌든 그래서 요게 이제 스위프트 UI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상태에 따른 버그들을 아주 현격하게 줄일 수 있어요. 이 스위프트 UI를 통하면 UIKit보다는 훨씬 덜하게 되겠죠. 자,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스위프트 UI를 우리가 이제 좀 제대로 사용해 보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좀 배경 지식을 갖고 시작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스위프트 UI를 사용하기 위한 약간의 문법 요소들을 조금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예제 코드, 아까 GitHub에서 그 클론 하셨을 텐데 그 예제 코드를 조금 이따 보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제일 처음으로는 저 썸이라는 것을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 썸이라는 거는 그 오파크 리턴 타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불투명 반환 타입. 그래서 스위프트 5.1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기능인데요. 저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기능을 하는 어떤 프로토콜을 리턴한다라고 했을 때 썸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프로토콜이 제네릭하게 구현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셀프 프로퍼티를 쓰고 있다거나 하면은 그 리턴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그 어떤 무엇인가를 일단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오는 요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그 어떤 인스턴스를 내가 반환해 줄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썸이라는 오파크 리턴 타입, 불투명 리턴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함수뿐만 아니고 이제 그 컴퓨티드 프로퍼티, 그러니까 연산 프로퍼티에서도 썸이라는 요것을 사용을 하면은 요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어떤 무엇인가를 내가 반환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코드를 보다 보면 되게 헷갈리는데, 그 스위프트 5.1인가 5.0인가 에서 이제 함수 안에 그 단 하나의 표현만 있다면, 그러니까 단 한 줄의 표현만 있다면 그거는 암시적으로 함수의 반환값으로 취급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리턴을 써놨는데 이 리턴을 생략하더라도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 리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빼고 작성을 해도 저 하나의 표현은 무조건 함수의 반환 값으로 취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문법이 새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여러 줄이 있으면 맨 마지막 줄에 리턴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이 아니고 뭐 여러 줄이라든지 여러 개의 표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 리턴을 써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 실습할 때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프로퍼티 래퍼라는 게 생겼어요. 프로퍼티 래퍼는 뭐냐면 우리 프로퍼티에 뭔가 값을 세팅하고 불러오고 할 때 그 중간에서 엄청난 일을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프로퍼티를 랩핑 해준 다음에 얘가 외부에서 값이 세팅되거나 읽혀가거나 할 때 중간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해주는 그 어떤 무언가, 사실 뭐 이게 구조체로 구현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무언가에 기능을 하는 엄청난 친구가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또 이걸 문법을 너무 길게 설명하면 또 이거 1시간이니까 요런 안 보이는 그런 매직 박스가 있다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쓰던 프로퍼티 옵저버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많이 달라요.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요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프로퍼티 래퍼는 이제 프로퍼티 앞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골뱅이 쓰고서는 프로퍼티 래퍼 타입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많이 보게 될 스위프트 UI에서 많이 보게 될 그런 래퍼들이에요. 그래서 저 골뱅이가 앞에 저렇게 쓰여져 있고 대문자 타입이 써준 게 뒤로 왔다 그러면은 이 모델이라는 프로퍼티에 뭔가 세팅되고 나가고 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매직 박스가 동작을 하게 될 것이다 정도로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프로퍼티를 읽고 씀에 있어서 뭔가 신비한 동작이 뒤에서 일어나겠구나 정도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시간 넉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콤바인. 이게 진짜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스위프트 UI는 콤바인이라는 친구가 없으면 그냥 유명무실하다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봤던 이 프로퍼티 래퍼들이 하는 동작들도 대부분 콤바인이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콤바인은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얘 파이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파이프의 역할을 이 콤바인이라는 프레임워크에 애플이 열심히 구현을 해뒀어요. 그래서 스위프트 UI는 콤바인을 임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콤바인까지 설명을 하자면 오늘 하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나중에 꼭 알아봐야 되는 친구구나 정도로 알고 나서 이제 요 간단한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퍼블리셔라는 친구가는 항상 뭔가 데이터를 쥐고 있는 친구예요. 데이터를 쥐고 있는 친구가 서브스크라이버라는 친구가 퍼블리셔한테 이제 너 데이터 바뀔 때마다 나한테 좀 알려줄래? 라고 정도로 이제 너의 데이터 변화의 너의 데이터 변화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얘한테 뿅뿅뿅뿅 이렇게 쏴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요청하자마자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싱크예요. 그러니까 비동기 작업, 비동기 데이터 전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전달은 그냥 일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브스크라이버가 항상 퍼블리셔의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퍼블리셔가 데이터가 바뀌면 항상 서브스크라이버는 싱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예제 프로젝트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까 깃허브에서 클론 받으신 분들은 그 스톱워치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 베타, 엑스코드 베타를 쓰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 오류가 날 거고요. 그리고 엑스코드 베타 5 버전에 맞게 지금 코딩이 되어 있어요. 자, 스탑워치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볼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앞에 코드를 지금 안 보셔도 제가 어디 있을까? 자, 보세요. 제가 이 앱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썼던 UI에 썼던 코드의 양을 한번 보여드리면 거의 요 정도가 끝이에요. 요건 그냥 이 UI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코드는 요 정도가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이가 얼마 되지 않죠. 근데 이게 동작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게요. 제 맥북도 원래 되게 빨랐는데 요즘 좀 더위를 타는지 좀 느린 것 같아요. 일단은 저 친구가 켜지기 전에 같이 한번 조금 코드를 살펴보면 예전에 앱딜리게이트 우리가 사용했었는데 앱딜리게이트를 보면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원래 did finish launching with option 막 이렇게 켜졌으면은 그런 것을 작동을 시켰는데 여기서는 씬 커넥션 옵션 막 이런 거 들어와 있고 씬 세션이 이제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UI킷을 사용하기 위해 스위프트 UI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만들어질 거고요.
씬 딜리게이트 와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UI 윈도우 씬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친구를 호스팅 뷰 컨트롤러에서 컨텐츠 뷰를 새로 만들어서 끼워 넣어 주는 것을 여기서 직접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컨텐츠 뷰라는 친구에 들어와서 보면은 자, 아까 봤던 우리가 썸이라는 키워드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뷰라는 게 들어와 있는데 이 뷰가 그래서 이 스위프트 UI의 화면을 표현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 그 구조체나 뭐 이런 타입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화면을 표현할 무언가를 내가 돌려주겠다라는 뜻인데 자, 보면은 우리가 컨텐츠 뷰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이 뷰는 보면은 탭뷰라는 것이 있고요. 탭뷰는 우리가 쓰던 탭바를 말합니다. 탭바에 이제 두 개의 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기존에 썼던 명령형 코드랑 조금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지금 눈에 익지 않을 텐데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선언형 그 하나의 표현이면은 리턴을 암시적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자, 보시면 이 탭뷰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접으면 이 탭뷰가 한 줄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 리턴을 쓰지 않아도 얘가 그냥 바로 여기서 저 프로퍼티의 리턴 값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애플의 예제라든지 사람들이 해놓은 예제는 다 이렇게 리턴을 생략을 해놨어요.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플이 하니까 그렇게 따라해 놓은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가 뭔가 이제 요 프로퍼티 안에서 이렇게 상수나 변수를 선언하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순간 얘가 이제 원래 우리가 리턴을 안 써놨으니까 이런 순간에 얘가 에러를 뽕뽕뽕뽕 내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는 얘가 이렇게 한 줄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리턴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리턴을 써주지 않으면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당황하지 마시라고 네, 제가 또 친절하니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탭을 가진 뷰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조금 시연해 볼게요. 여기 스타트 하면은 바로바로 이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스탑워치입니다. 그래서 랩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고 스탑하고 다시 스타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스탑워치가 지금 보면 우리 UI 킷으로 이거를 구현하려고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또 들어가는 요소가 많죠. 여기 보면 테이블 뷰도 있고 탭바도 있고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여기 지금 이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서 썼던 코드는 아까 봤던 그 코드가 전부예요. 이게 끝이에요. 딱 여기까지. 박수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몰라요. 제가 만든 거 아니까요. 스위프트 UI는. 아쉽네요. 자, 그래서 요게 또 제가 또 어떤 재밌는 짓을 하나 해놨냐면 여기 세팅 화면에서 이렇게 사용자의 이름을 이렇게 만약에 바꿨다 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개가 같은 모델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까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뷰는 뷰 모델이랑 이렇게 본드처럼 바인드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 한쪽으로 싱크가 항상 될 것이다. 그럼 한쪽에서 이 모델의 값을 변경해 주면 얘도 바로 싱크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세팅에서 이렇게 바꿔주더라도 여기는 바로바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노티피케이션을 쏴준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스톱워치 뷰라는 첫 번째 화면이랑 요 모델을 여기 두 번째 세팅 뷰랑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같은 모델을 바라보게 만들어 놓고 모델은 얘 보고 값만 바뀌면 얘한테 이제 퍼블리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그걸 보고 있다가 UI를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그 상태에 맞게, 값에 맞게. 그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들을 이 프로퍼티 래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아니면 옵저브드 오브젝트 막 이런 여러 가지 프로퍼티 래퍼들을 통해서 이 바인드가 이루어지고 아니면은 뭐 이 싱크가 이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을 조금 많이 해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WWDC 영상에서 스위프트 UI를 보게 되면은 나오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요 이해를 하기에는 처음에 그 영상을 봤을 때 이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제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모자랐네요. 그래서 어차피 이 샘플도 지금 깃허브에 올라가 있는 샘플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요거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에 경품 추첨할 때 쓸 앱이에요. 요거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경품 추첨하는 거 코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 깃허브에 보면은 요 코드가 그 코드입니다. 자, 제가 굉장히 심플한 테이블 뷰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 요것도 제가 요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서 썼던 코드는 요 뷰를 위해서 썼던 코드는 딱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코드를 써서 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딱 저 정도의 코드로 요런 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하면 바로바로 애니메이션 하면서 싱크가 되는 요런 뷰입니다. 여러분들의 팔찌 번호가 요 번호가 나왔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요걸로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 두 개를 드렸고 보시면 그 프로퍼티 래퍼들 요런 이름들이 있는데요. 요게 그 베타 엑스코드 베타 버전마다 좀 이름이 계속 바뀌었어요. 얘네들이 뭐 처음에는 뭐 바인더블 오브젝트였다가 옵저버블 오브젝트였다가 막 계속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엑스코드 버전이 달라지면 여기 실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아예 컴파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WWDC 영상을 보면 이 옵저버드 오브젝트는 뭐 바인드 오브젝트 오브젝트 바인딩이라는 이름으로 프로퍼티 래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좀 바뀌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버전 변경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치도록 하고 혹시라도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끝나고 저한테 다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